안녕하세요. K민주주의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그 명성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2월 4일 10시 28분 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그보다 선관위에 군인들이 먼저 침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계엄령 발효가 과연 이 부정선거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계엄령 선포에 군인들이 침투된 전에 이미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 가능성 조사를 이유로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보면은 부정선거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선관위 조사를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 자체가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문제에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킹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미 사전투표 과정에서 시스템을 조직하거나 사전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넣을 수 있다는 음모론은 투개표 과정에 참여한 수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을 도저히 포섭할 수가 없는데, 동시에 사전투표 장비를 미리 확보해서 보안 시스템까지 뚫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선거의 장비의 5%밖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 선관위는 6,400대 전부를 국정원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정원이 서버 등 전산 장비 150대, 업무용 PC 160대를 포함해서 317대를 스스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이 0.73%, 23만 7천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야당이 182석, 국민의힘이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두 가지만 놓고 비교해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대통령 선거에서는 0.73%를 이길 수 있고 총선에서는 182석 대 108석의 이런 그 선거가 나오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내 편이 이기면 합법선거고 남의 편이 이기면 부정선거다, 이렇게 엉터리로 우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선거 결과를 정한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라 그러면은 똑같이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에서도 0.73%의 승리가 아니라 0.73%로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대통령 선거에서는 근소하게 이겼고 총선에서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졌는지 아무런 근거를 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윤석열은 총선 직후에 이미 대통령에서 관저 회동을 하면서
이 총선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계엄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그 계엄 발효를 모의하는 그런 그 회동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이 굉장히 오래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관저에서 부정선거로 총선 참패했다, 개업이 필요하다. 여기 얼굴 보면은 그 신흥식 전 국방장관, 지금 김용원 국방장관, 여기 지금 전뭐 경호처장 이런 그 주요 인물들이 다 여기 이렇게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부정선거가 과연 계엄령 발효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비계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과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부정선거가 이 계엄법 그 발효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적과의 교정 상태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주장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도대체 중앙선거위를 국회에 침투하기 전에 중앙선거위에 군인을 투입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엄 발의가 국회에서 해제된 이후에 윤석열은 지금 탄핵에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런 헌법 질서가 엄연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윤석열의 탄핵이 지금 한독수 국무총리의 대행에서부터 막혀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국가의 한 축을 이루기는 정부가 헌법의 기본 정신과 그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병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법 질서와 법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특히 국회에 군인을 침투하는 것은 역사상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것을 봐도 분명한 사실이고 더군다나 계엄 해제와 계엄령 발효와 선관위 아무런 연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침투하시는 거 보면서 더 이상 제가 오늘 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약간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태극부대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저는 그분들의 판단을 또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짜뉴스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런 내용을 보고 그런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아는 후손을 위해서도 좀 더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뉴스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 이 국정 혼란, 그 내정 사태, 이런 그 친위 쿠데타를 하루빨리 종식시키는데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여론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